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구정 연휴 첫날인데, 뭐 시골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집에서 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오늘도 일을 하고 왔습니다. 일을 하고 나서, 뭐 코스트코에 잠깐 갔다 왔어요. 코스트코에서 장을 보고, 이제 이렇게 컴퓨터를 켜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정 연휴 잘 쉬시고요. 아무 탈 없이, 현장에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어라이벌에 관련해서 기사를 좀 보내드릴 텐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얘네들이 나스닥의 경고 메시지를 받으면서 상장 페이지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영상 후반부에 이제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나스닥이 상장 페이지 조건이 되고 어떤 식으로 절차가 되는지는 제가 뒤에서 한번 좀 말씀을 쭉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아마 앞으로 전반적인 그 상장 페이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한번 영상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가 지금 보시면 1달러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게 지금 30일 연속으로 내려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나스닥에서 경고를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100% 오른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100% 오른 날 이것저것 찾아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렸죠. 어라이벌 주가 급등의 원인이 도대체 뭘까? 100% 오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저는 그때 쇼트 스퀴즈가 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오늘도 어라이벌 관련해서 약간 공시가 올라온 게 없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2022년 12월 이후에 올라온 공시가 전혀 없더라라고 봤을 때 일단 이 주가가 100% 오른 것은 일단 내부자가 사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부자가 샀다면 굉장히 호재일 텐데 내부자 일단은 그 공시가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누군가 일반인들이 샀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아마 쇼트 스퀴즈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이제 주가가 내려갈 거라고 이제 딱 베팅을 한 애들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급하게 팔면서 주가가 빡 올라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내부자 공시도 없고 하는 거 보니까 대략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상장 페이지 요건이랑 그 스킨 알파에 올라온 글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 어라이벌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홀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자는 전기자동차가 시장에 나가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라이벌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라이벌의 특징을 여기서 얘기를 하죠. 로컬 마이크로 팩토리,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자동차 공장에서 빨리빨리 자동차를 커스터마이저 해가지고 만드는 게 얘네들의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그래서 공장을 만드는데 비용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작은 규모의 공장을 만드는 게 이제 특징이었고, 여기서 일단 만들면 밴을 10,000대까지 1년에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도시 가까이에 있는 곳에 위치를 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던 그런 폐공장 이런 것들을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이거를 마이크로 팩토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얘네들의 얘기였고,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들이 이제 밴을 만들겠다고 막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버스와 그 다음에 패신저 카스, 자동차 승용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확장을 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일을 잘 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작년 2022년도 5월에 이 버스를 만들어갖고 유럽에서 버스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도로를 달리면 되는 거다. 도로를 달리면 되는 건데 돈이 없어. 그래서 멈췄어요, 이거. 멈췄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6월 달에 유럽에서 이 밴도 마찬가지로 EU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자동차만 많이 잘 만들었으면 얘들이 괜찮았을 텐데, 어쨌든 요거를 지금 사업을 접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2개, 그러니까 유럽의 그 버스와 유럽의 승용차를 사업을 지금 접었다. 영국에서 하고 있는 걸 접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영국에서의 그런 풋프린트, 그런 발자국을 좀 줄이고 그 발자국을 어디로 갖고 왔다? 미국으로 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어라이벌이 지금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 지금 뭔가 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왔다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어라이벌은 어떤 상태냐면 얘네들이 지금 세컨더리 오퍼링, 그러니까 그 유상증자에도 지금 유상증자도 사실 쉽게 기대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요만큼만 좀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거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제대로 개념을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유상증자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자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가, 이 어라이벌이 주식을 딱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팔아서 돈을
자금을 이제 마련을 할 텐데 이 주식을 누군가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누가 사려고 할까라는 게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상증자에다가 기대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왜 하는자, 왜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가 이제 일단 좀 정리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돈이 없어. 회사가 돈이 없어서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혹은 유상증자를 해갖고 돈을 가져와갖고 부채를 갚는다. 그래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경영권 확보는 이건 사실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주주, 기존의 어라이벌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어떤 개념이냐면 이 회사가 주주들에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을 좀 필요해갖고 주식을 좀 팔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싸게 팔게요. 우리 회사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주주들에게 주식을 조금 싼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사실 이건 굉장히 이제 좋은 회사, 이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는 회사에서 주주들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라이벌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이 주주 배정 말고 이제 일반 공모, 시장의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한다. 이거는 일단 이 회사가 돈이 급한 경우에 이런 이제 일반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걸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삼자 배정인데요. 이거 삼자, 즉 말해서 우리 시장 참여자도 아니고 누군가 딱 삼자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 특정인, 그 다음에 기업에 판매를 한다. 그리고 주로 경영권 확보를 위해, 그 다음에 지배력 확보를 위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IPO, 그러니까 어라이벌 에 누가 대주주가 있는데 이 대주주가 그 기업의 더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삼자가 그냥 주식을 쭉 사는 거예요. 혹은 예를 들어서 어라이벌을 포드가 산다, 예를 들어서 GM이 산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 대기업이 얘네들의 주식을 확 사버린다라는 건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상증자를 하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잘 참고를 하시고 좀 나중에 보실 거면 캡처를 해서 좀 항상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EV 자동차, 이게 어라이벌이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황은 이제 녹록치가 않죠. 얘네들이 지금 시총을 보면 거의 14빌리언까지 갔다가 현재 지금 260.1밀리언 달러까지 왔어요. 이거 보면, 야, 이거 지금 시총이 260.13밀리언이에요. 이거 보면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 지금 이 정도 시총이면은 진짜 완성차 누가 좀 사줄 만한 시가총액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누가 사주면 주가는 쫙 오르겠죠. 그런 걸 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안 뜰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어라이벌의 시총이 한 14빌리언까지 갔다가 현재 260밀리언까지 떨어진 그런 이유는 이 공포 때문이다. 왜? 지금 이 회사가 insufficient cash balance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충분하지가 않다. 왜? 어떤 현금이냐? 램프 프로덕션, 이 밴을 만들 수 있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현금이 현재로서 부족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그 와중에 지금 어라이벌이 지금 강구를 한 게 뭐냐? 자, 지금 영국에 있는 사업을 접고 미국으로 왔다는 거, 그리고 이 글에는 없지만 두 차례 인력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구조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나가는 비용을 줄이고 미국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요건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얘들이 미국으로 온 이유는 결국 미국 내에서 자동차, 전기차를 생산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그 텍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넘어온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그 회사, 그 공장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에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이 주가를 보면, 주가를 딱 보아하니 아직까지도 시장은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다. 얘네들이 미국에 와서 굉장히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나오죠. 지금 나스닥으로부터 지금 비준수를 했다고 경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니멈 리스팅 리ኳ이어먼트, 그러니까 최소 요구 조건, 최소 상장 요구 조건을 지금 이제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어라이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공식 이제 공지가 있죠. 이게 지금 11월 3일 날 올라온 건데 지금 나스닥으로부터 지금 뭐 비드 프라이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매가죠. 1달러가 지금 1달러 밑으로 내려갔다고 지금 편지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받은 게 언제냐? 8월 31일이에요. 8월 31일. 근데 이게 지금 1달러 밑으로 지금 주가가 연속 30일 동안 이거는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근무일 비즈니스 데이입니다. 30일 연속으로 컨세큐티브라고 써있죠. 연속으로 30일 이상 됐을 때 나스닥으로 딱 그날 30일째 경고 메시지를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1차 유예 기간을 줍니다. 딱 언제까지? 180일. 근데 이게 언제냐? 5월 1일까지입니다. 2023년 5월 1일까지 얘네들의 주가가 1달러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단순히 하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가 연속으로 10일 연속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스닥으로부터 받은 경고는 해제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 180일 기간 안에 주가가 1달러 아래로 위로 못 올라온다. 그러면 이 컴페니 나스닥에서 다시 한번 두 번째 180일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런데 이 180일 유예 기간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회사가 provide written notice예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작성한 그런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증권거래소에다가 이제 하는 거죠.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이거를 지금 1달러 위로 올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 예를 들면 뭐 주식 병합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산을 매각을 해갖고 현금을 확보해서 주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던가 그런 뭐랄까요. 구체적인 그런 실행 방안을 적어서 보고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2차 경고 기간에도 지금 제대로 조치를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나스닥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 지금 주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거 지금 얘네들 컴플라이언스 기간에 동안에 아니죠. 잠깐만.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더 이상 조치를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이제 나스닥이 뭐라고 하냐. 얘네들 지금 주식 폐지, 이제 상장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뭘 할 수 있다? 여기서 뭐 어라이벌이라고 하긴 조금 정말 좀 재수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회사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우리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고 재판을 딱 거는 거죠. 그러면 재판을 딱 걸게 되면은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상장 폐지가 연기가 되고 그 주식은 어떻게 되느냐? 거래 정지로 그냥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라는 게 바로 이제 나스닥 상장 폐지의 그 프로세스다. 모든 회사가 그래요. 이렇게 지금 쭉 이제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은 요거를 좀 계속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또 분명히 발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성장주나 기술주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일을 앞으로도 겪으실 텐데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게 되면 현재 이제 2022년도 3분기에 어라이벌이 가진 비즈니스가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가진 돈 얼마다? 캐시와 캐시 이퀴벌런트 그러니까 현금과 현금성 자산 뭐 그런 것들이 330밀리언 달러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경영진이 경고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 우리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운영하기에는 돈이 지금 부족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지난 9개월 동안 손실이 난 걸 보면 410밀리언 달러예요. 그래서 그 계산을 잠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가진 돈이 330밀리언 달러다. 그리고 지난 9개월 동안 사용한 비용이 410밀리언 달러다라고 했을 때 410 나누기 9를 했더니 45.5밀리언 달러가 나와요. 그러면 이 돈은 대략 지금 45밀리언 달러를 쓴다고 했을 때 그럼 330밀리언 달러로 대략 7개월 정도를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7개월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330밀리언 달러로 7개월을 버티면서 과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느냐 벤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결국 이 벤을 대량 생산하기에는 부족하다 돈이. 그래서 어라이벌은 결국에 이제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다. 세컨드 오퍼링이 당연히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힘을 못 받고 있지만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죠. 거의 180%가 올랐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오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왜 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공시가 뭐 있어야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올랐어. 그냥. 이건 모르겠어요, 저도.
왜 올랐는지는.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 자, 그래서 이 저자는요, 지금 이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슬림, 얇아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지금 주가가 93%가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내년 겨울, 이번 겨울까지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도 없을 뿐더러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지금 얘네들이 그거를 이제 타개하고자 미국으로 지금 일단은 포커싱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보조금을 좀 받아가고 밴을 만들기로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저자는 사실 이거 잘 모르겠다, 약간 조금 생존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어쨌든 분명히 할 것 같긴 하고, 그리고 하나 더, 나스닥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 아직 뭐 5월 1일이었나요? 5월 1일까지가 1차 경고 기간이고, 그 뒤로 또 6개월이 있으니까 아직 뭐 기간, 상장 폐지에 대한 기간은 아직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그 어라이벌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을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요거 좀 들으시고, 궁금하셨던 거, 어라이벌의 지금 진행 상황이 궁금하셨던 게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연휴 첫날인데, 오늘 즐거운 저녁 되시고,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